우리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사실 핵심인데 음. 자본이 규모와 비례할까요? 그 아까 제가 비교한 론뮤익 전시와 톰삭스 전시가 완전 그거에 대한 예신 것 같거든요. 전 론뮤익 전시 진짜 별로였어요. 볼 게 없었거든요. 사람은 진짜 너무 많아서 내가 여기서 왜 이 얼굴 하나 동동 떠 있는 거 보려고, 물론 멋있긴 했는데 그거 보려고 이렇게 줄을 서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던 반면, 톰삭스 전시는 제가 진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진짜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홍보 비용에 대한 막대한 차이, 10배 가까이 나는 막대한 차이가 났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방문객 수도 어마무지하게 진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났고, 바이럴도 그렇게 많이 돼서 갈 사람은 다 론뮤익을 가고 이제 톰삭스는 안 오게 된 그런 전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두 개 다 본 입장으로서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하면 당연히 톰삭스 전시가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되게 쉬운 방법은 방문객 수를 체크하는 것일 텐데, 뭔가 이것만으로는 그 전시에 대한 평가와 성과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측면은 어떻게 보완되어야 되는지는 저로서는 사실 잘 모르겠기도 하기도 해요. 제가 말한 작가는 만들기까지만 인 이유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야 돼라는 생각으로 만들진 않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제 갤러리를 운영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공간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혹은 뭐 어떤 마케팅을 담당해 주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작가님과 네. 작가님 주변의 사람들은 네. 작가님이 하신 작품을 보고 와 진짜 박수를 너무 막 너무 이렇게 좋다. 훌륭한 작품 나올 수 없다 했는데, 그분들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안 예쁘다고 아무도 안 봐요. 네. 그러면 그건 좋은 작품이에요? 제 거다라고 하면, 그러면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예 어떤 아니요로 부분? 답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예 아니요로? 잠깐만. 주변인이 어디까지예요? 미술인. 미술인들. 미술인. 내가 생각하는 미술인. 제가 생각한 적극적으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어, 거네요. 네. 그럼 같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이제 전혀 상관없는 막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막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개별로야 이렇게 하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도 맞긴 그렇게 네, 사는 것 맞아.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원래 미술이 그렇다고 했던 게 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 미술이 계속 미술인들만 보고 미술인들만 좋다고 계속 얘기하고 막 서로 박수치고. 그 사실 박수 안 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 나온 걸 듣다 보니까 어떤 전시가 떠오르냐면 루이스 브루주아 네. 작품이 떠오르는데 네. 사실 아까 느조 얘기했잖아요. 네. 사실 그거 보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 작가는 돈을 바라고 그걸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자기 세계를 펼치기만 했을 거고, 그 공간을 누군가가 정말 기획을 잘해서 또 마케팅까지 잘한 거죠. 왜냐면 그 많은 작품 중에 맞아. 거미를 선택한 거는 좋은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음. 다른 작품을 선택했으면 마케팅적으로 실패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작품을 봤을 때 느낌이 좋지 않은데 전시는 성공했고 작가는 개인의 만족도가 되게 높은 작품, 그럼 이건 훌륭한 전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너무 훌륭한 전시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마케팅 잘 됐고, 그리고 이렇게 처음 봤을 때 그 사람들 일반 대중 사로잡을 수 있는 어떤 이미지 확 해서 끌어당겼는데, 일반 대중들조차 어머니도 아니었는데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 다 보고 나니 복잡한 생각들이 막 들고, 아, 이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았구나까지 확장이 되는 전시면 전 너무 훌륭한 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10대에 되게 공감하는 메시지를 담은 네. 어떤 특정 아이돌 그룹의 좋은 뮤직비디오가 가치가 그러면 높을까요? 전 뮤직비디오라고 비교할 수는 좀 없을 것 같고, 그 왜 옛날에 뮤직비디오는 가치가 낮다, 예술적으로. 그 루이스 브루주아의 어떠한 그 삶에 대한 전달, 어떠한 그걸 내가 내가 왜 어머니도 아닌데 이걸 보고 앉아 있지 정도의 그런 강제성, 이 뮤직비디오는 조금 부재해요. 그래서 뮤직비디오랑은 조금 비교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옛날에 몇 년 전인가 그 악뮤의 그 이찬혁이 개인전 연적 있잖아요. 자기 얼굴 기억이 나는데. 얼굴 영감의 뭔가 그런 영감에 거였던 뭔가 해가지고 엄청 자의식 과잉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좋은 미술적 언어를 쓰고 있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같은 자의식 과잉이잖아요. 루이스 브루주아도 자의식 과잉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창혁도 자기에 대한 자화상들을 마구마구 했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좀 들여다보면은, 루이스 브루주아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전달하고 어떠한 되게 이런 부분까지도 지켜봐야 됨에 대한 어떠한 그런 소외됨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런 어떤 다양성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찬혁 같은 경우는 나 이렇게 멋져, 나 이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아티스틱해 정도에 대한 것을 마케팅적으로 조금 푸는 느낌이 있어서 그 멋진 사람을 계속 보는 그냥 일반 소비자로서 팬으로서만 그 전시를 볼 수밖에 없지 화보 같았다 할까요? 그 전시 자체가? 근데 이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한 거예요? 네, 화보예요. 네, 그러니까 그 그쵸. 전시는 사실 팬들 좋아하라고 만든 전시 아니에요? 그거에 제가 좀 불편한 점은 팬들 좋아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침착맨 팝업 스토어 네. 라든지 아니면 나영석 PD의 그 파워스토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진짜 팬이 좋으라고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가면은 참 너무너무 재밌고 막 거기서 내가 정말 팬심으로 이걸 살 수 있고 이런 건데 이찬혁 같은 경우는 팬심보다 나 이렇게 아티스틱해. 나 이렇게 아티스트야. 라는 자의식 과잉을 좀 더 이렇게 전달하려고 만들어진 전시 같아요. 같은 빼앗긴 아티스트? 네, 빼앗긴 아티스트를 빼앗겼다? 아티스트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불편하게 만드는 포인트지 않나. 뭔가 내가 소비자로서 팬심으로서 서비스를 대우받는 느낌이 아니라 그를 추종하게 만드는 어떠한 마치 신적 존재처럼 본인을 만들어버린 태도로서 미술이 쓰여서 그게 조금 저는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작가라는 게 이제 예술가라고 할 수 있나요? 스스로를 작가라고 칭하지 않고요. 저는 그래요? 왜요? 그냥 상소 씨라고 불러달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작가 맞고요, 두 분 다.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작가 맞습니다. 아니 그죠? 아니 뭐 맞는데 작가는 그냥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직역하자면. 네. 그럼 작가 맞는 거 아니에요? 뭐랄까 그 워딩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지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만 아니면 사실 파백 막 이런 거. 화백은 그냥 제 세대상 안 되겠어요. 저는 화백으로 불리는 거는 좀 김상소 그렇고요. 화백 이런 거요? 그거는 곤란해요. 그건 곤란하고 워딩 자체가 그렇게 그러니까 싫다는 아니고 중요한가에 대한 문제. 제가 뭐 여기에도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놨었지만 행정적으로 그렇게 분류가 돼야 하는 뭐 상황 아니면 그리고 사실 혼자 저도 당연히 제 작가적 태도가 있거든요. 뭔가 제가 작가이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술가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좀 모호해가지고 근데 뭐 굳이 두 가지로 나누자면은 이제 뭐 되게 유명한 작가가 했던 뭐 모든 사람은 예술가다 했을 때 그 예술가랑 어떤 직업으로서 예술가랑은 또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직업으로서 예술가이신 거고 왜 자기는 쏙 빼죠? 저는 작업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결국 이제 자본에 대한 얘기 계속 하니까 네. 자본은 대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자본은 대중이다. 네. 그쵸. 근데 대중의 수가 아니라 어떤 대중의 욕망인 거죠. 이 욕망 얘기에서 미술가는 아니지만 네. 음악 하시는 분들 중에 네. 클래식 음악이야말로 정점일 거잖아요. 그런 분들조차 뭔가 진보적이거나 많은 대중들한테 다가가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아마 피아니스트인 네. 것 같은데 이분이 정말 실력도 좋은데 이분이 선택한 방법은 본인의 여성적 매력을 되게 노출이 과한 드레스를 입고 피아노 앞에 선다든지 이걸로 대중들을 하고 되게 자기 캐릭터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소통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그 사람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중들한테 어필을 하려면 이런 대중적, 즉 자본에 어울리는 장치들을 하는 게 옳은 방향일까? 저는 되게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뭔가 사실은 인플루언서적인 모먼트랑 그 작업을 이제 홍보하는데 가장 큰 수단인 것도 맞고요. 근데 거기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은 실력이잖아요. 근데 항상 저희는 사람이 한 명이고 젊다 보니까 실력과 인플루언서적인 어떤 노고를 동시에 취하는 것은 그 꽤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보통은 이제 하다 만다. 그래서 사실 인플루언서가 바로 어떤 자본과 이렇게 직결되기도 쉽고 바로바로 즉각적인 어떠한 작업적 피드백과 좋지 않은 작업을 만들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으로 치부되기 마련이니까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사모. 뭔가 그게 과연 좋은 미술의 어떠한 환경을 만들기에 긍정적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개인으로서는 되게 바로 즉각적으로 뭔가 반응이 오니까 좋을 수는 있겠지만 미술 자체에서는 회의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런 순수예술도 계속 지켜보면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전 세계가 지금 자본주의에 굴러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 자체가 자본주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술이 현실하고 가까우려면은 자본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뭔가 보수적으로 예술은 고고하니까 어떤 자본과 돈과 거리를 둬야 된다. 사실 이건 굉장히 보수적이고, 근데 사실 순수 미술이 저는 약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리그 맞아. 그것처럼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보수적이어야 되는 거죠. 이게 어쨌든 현대 미술이라는 거는 뭐 현대 미술이 탄생한 지 100년은 채 안 됐지만은 그동안 계속 현실을 엄청나게 치밀하게 뒤쫓으면서 발전을 해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막혔어요. 현실이 너무 빠르고 현대미술 아직도 과거에 있어요. 맞아. 그냥 그 언어 안에서 순환하는 언어로 자기들끼리만 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미술이 진보적이려면은, 현실에 어느 정도 비판적이려면은 자본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렵고 무거울 수 있는데 네. 자본주의 얘기를 하면 되게 무언가 자본주의가 더 좋을 것 같고 돈이 좋으니까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자본주의에는 검열이 있거든요. 근데 과연 예술 분야에서는 검열이 있을까? 완전 다른 분위기의 검열이 더욱 더 극심한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항상 정치적 올바름, 뭔가 무엇이 올바른가, 뭔가 약자들이나 소외된 것들까지를 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의 검열들이 계속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막 배제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너무 권위주의적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술신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의 어떠한 자의적으로의 그런 불편함들을 더욱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자극적인 검열과는 반대로 오히려 그런 너무 권위주의적인 어떠한 검열들이 미술계 내에서 통용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관이나 그런 미술관이나 기관들에서 이제 선택받는 어떠한 담론들도 대부분 그런 것들이 많이 선택이 되고요. 그러니까 검열, 마치 공중파들의 검열의 그런 선택을 받듯이 자연스럽게 뭔가 활동하는 작가님들도 그런 검열 구조나 그런 거에 맞춰서 내가 여기서 어떤 포지션을 어떻게 말을 해야지만 이게 설득력을 가지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한테 유통될 수 있는가를 당연히 자연스럽게 고려하게 되는 것 같고. 근데 검열이라고 하면 되게 권력자가 이제 쳐내는 그런 것보다는 좀 제약이라고 바꿔서 얘기하면은, 저는 미술이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그런 제약이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씬 자체도 작다 보니까 그 주류의 어떤 담론들, 주제들을 다뤄야만 사실 이제 맞아. 메이저로 올라갈 수 있는 미술에서. 근데 그게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다양하기보다는 다뤄지는 주제만 맨날 다뤄지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비슷한 얘기들이, 물론 이제 조형은 다르겠지만 비슷한 얘기들이 또 나오고. 근데 아까 그 어떤 K-팝 아이돌의 그런 검열들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것도 어떤 레거시 미디어에서의 검열이고,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개인 미디어나 1인 미디어나 이런 데서는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진짜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은. 요즘은 이제 오히려 레거시 미디어에 나오지 않아도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아이돌들 혹은 대중문화가 미술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느껴지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자본이 가지고 있는 그 맞아. 욕망의 급진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상의 어떤 이미지들과 그런 것들이 탄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 주장은 미술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좀 말라져야 되고, 미술이 해체가 되어야 된다면은 기꺼이 해체가 되어야 된다. 사라져도 된다. 입장입니다. 네, 저도 근데 그 부분에서 네. 되게 공감을 많이 하는 게, 미술은 항상 과거의 증거물밖에 위치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 막 만들어도 사실 한 명이 무언가를 만드는 속도가 있고 그거를 관찰하는 속도가 있고, 그러니까 뭐 그게 계속 늦춰지고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뭔가 작가적인 태도에서 그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나는 지금 이 현장의 급진성을 봐버렸는데 이거가 작업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거가 작업으로 나오기에는 시간이 벌써 몇 달이 걸리고 늦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지 않고서도 작업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를 되게 요즘에 많이 고민하는 순간인 것 같아서, 그게 어떻게 말하면 태균님이 말씀하신 미술의 해체? 새로운 미술을 만드는 방법. 이거는 어쨌든 저도 옛날에 제도 관련해서 맞아요. 일을 한번 했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게 좀 관료제에 가까운데 미술은 특히 우리나라는 좀 활발하게 뭔가가 제작이 되고 피드백이 되고 뭔가 다양하게 발전을 하려면은 그 필드에 있는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미술로 치면은 이제 관객들, 작가, 비평가, 큐레이터 아니면 뭐 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래 서로의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빠르게 이렇게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뭔가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다양하게 되는데 한국은 이게 수직으로 돼 있어요. 나라에서 돈을 줘야 작업을 하는데 그걸 이제 심사하는 사람들은 다 윗사람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주도하는 어떤 주제들이나 이런 거에 종속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반대로 어떤 대중문화 이런 것들은 피드백이 진짜 굉장히 빠르잖아요. 조회수로 다 환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게 인기 있는지 뭐 영상 하나 올리면 하루 만에 체크가 가능하고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보수적인 게 아닌가. 근데 이게 뭐 제도를 고친다고 해결이 된다. 이거는 사실 좀 비현실적인 맞아요, 문제 맞아요. 같고 그래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나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얼 선배님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하면은 저는 뭐 그러신가 보다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영양가 있는 MSG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굳이 나의 미술이 정당함을 알리기 위해 다른 걸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다는